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륜 잡는 UI 탐정 우민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탐정으로 활동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탐정은 이제 6년 것 같아요. 네. 그럼 탐정업계에서 6년 정도면 일을 많이 하신 축에 속하나요? 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은데 탐정이라는 직업 자체가 워낙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한 중간쯤 되지 않을까. 제가 이 탐정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네네. 요즘 들어서 정말 탐정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엄청 많아졌어요. 요즘 업계가 좀 경쟁이 어때요? 신생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대학교 보면은 뭐 탐정학과도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요즘 방송 프로그램 중에 탐정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정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업무 분야 중에 뭐 산업 스파이 관련된 것도 있고 네네. 불륜 관련된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요즘 의뢰 들어오는 것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불륜을 주로 하고 있지만서도 정말 다양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어떤 의뢰가 들어와요? 사람을 때려주세요. 죽여주세요. 네. 이런 분들도 있고 꼭 그런 데는 새벽에 와요.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이상해요. 여보세요. 막 이렇게 전화도 받고. 그래서 일단 그런 전화는 좀 거르려고 하죠. 그럼 전체 의뢰 중에서 상당수는 거의 불륜? 네. 저는 탐정분들 만날 때마다 네. 불륜에 관련된 거 많이 묻긴 하지만 네네. 탐정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불륜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현실적으로 불륜이 진짜 그렇게 많나? 어떻게 보세요? 불륜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륜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외에도 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흔한 예로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카카오톡 오픈 채팅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 조심해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를 조심해야 될 게 아니고 남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도 남녀가 있는 곳이니까요. 진짜 되게 다양해요, 생각보다. 뭐 뜨개질, 십자수 이런 데서도 불륜은 일어납니다. 종이 접기에서도 눈이 맞아요. 종이 접다가 종이를 봐야지 자꾸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네. 불륜에 관련해서 경험담?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었나요? 아내가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이 용품이 엄청나게 많을 그 집에 데리고 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상대는 알고 만난다는 거죠. 집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의 차에는 카시트가 장착돼 있었어요. 그럼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그런 문화 중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런 게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단체로 모여가지고 하는 뭐랄까 행위? 서로 이렇게 뭐 바꾸기도 하고 여러 상대를 바꿔서 네, 3, 4, 5 모여서 이렇게 하는 제가 예전에 그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네. 클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클럽. 거기는 진짜 클럽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어떤 곳이에요? 다양해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땐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나온 행동을 봤을 때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내 옆에 와가지고 차를 타고 같이 간다든가 저 사람이랑 같이 스킨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내 옆으로 와서 하고 있고 막 이런 행동들이 보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 의뢰인한테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너무 사람을 쓰레기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건 그냥 방이에요? 아니면 조명이 있는 클럽이에요? 그냥 노래방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클럽 형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영업은 그때는 안 하겠죠, 아마. 빌려 놓은 상태니까. 클럽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더라고요. 저희가 한 장소에 가다 보면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들락날락거리는 횟수들이 많다 보니까 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연령대를 보면 어떤 특정 연령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은? 다양해요. 되게 젊은 사람들부터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신 분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막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 막 교환이 연령대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 보니 그게 되니까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알고 갈까요? 인터넷의 영향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둡고 이런 쪽은 아시다시피 텔레그램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어쨌든 소통을 하는 거는 텔레그램 같은 걸 이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장소는 계속 바뀌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해서 인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정말 클럽처럼 앞에 가드가 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 장소들이 있겠지만 네. 제일 많이 불륜을 잡았던 장소는 어디예요? 정말 많이 가요. 저희는 동서남북 할 거 없이 저기 위에 철원, 제주도도 가고요. 동해바다도 가고요. 서해도 가고 강원도 산골도 가고요. 그런 데서 다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요. 그게 차가 될 수도 있고 예상하실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기도 하고 가장 많이 가는 장소기도 하고 숙박업소를 가장 많이 가긴 하는데 되게 좋은 펜션이나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는 체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황상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하다가 뭐 호텔에 들어갔다. 요 정도로도 어느 정도 증거가 인정이 돼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행위 같은 거는 저희가 그 해당 호수에 촬영을 했다. 네. 이건 불법이에요. 간통죄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행위 장면이 있어야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증거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손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 어깨동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작은 것들도 증거로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바깥에서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하는 것들도 증거는 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녁 때는 숙박업소를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자동차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있어요. 그것도 채징하면 안 돼요? 그런 순간이 오면 저희는 끼어들지 않아요. 대신 이제 코치만 해드리죠. 의뢰인한테. 의뢰인한테. 예를 들어서 이 차량 자체가 의뢰인의 명의예요. 근데 배우자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가 자꾸 어두운 데만 찾아다녀요. 아무리 매번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루틴이 있어요. 첫 번째 장소는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두 번째 장소는 공원 주차장,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는 추적을 다 하죠. 그래서 이제 한 차로 옮겨 타는 걸 확인을 하고 의뢰인한테 전화를 하죠. 지금 어딘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갈게요. 의뢰인의 명의의 차량이다 보니까 차 키는 메인 키와 보조 키가 2개씩 있잖아요. 되게. 그럼 이제 들어가가지고 안에 스키가 좀 차기 시작할 때, 차가 약간 좀 바운스 할 때, 그때 누르고 이제 문 열고 이제 바로 카메라를 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의뢰인이 직접 그 현장을 보고서 그거를 채징한다는 게. 아, 근데 왜 직접 현장에 오려고 하냐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의심을 했다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전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에 진짜로 살려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걸 눈으로 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심중만으로도 미치겠는데. 네. 근데도 이제 너무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꼭 현장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 차가 의뢰인 명의가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건 문이 열면 안 돼요? 혹시나 내 차가 아니고 상간자의 차라고 했을 때 증거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차 아니라 카메라로 들인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돌로 유리창을 깨고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어쨌든 재물손괴로 이분은 처벌을 받았어요. 아. 그래도 증거는 인정이 됐어요. 아. 네, 그런 상황에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에 걸리는 거고 귀에 걸면 귀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왔을 때 그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현장에 경찰이 왔어요. 그럼 탐정분들은 빠져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세요? 도와드리죠.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도 없어, 친척도 없어, 친구들도 없어, 내 배우자만 보고 1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정말 힘들었겠다 하면서 약간 풀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정신병자 취급하지, 병원 가보라 그러지, 욕하지, 애들 친구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내 얼굴에 침 뱉기지. 그러니까 계속 골마가는 거예요. 골마가다가 결국엔 터지는 거죠. 네.